Good morn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 이름은 크리스토퍼 젠슨이고요. 현재 저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디지털 자산에서 연구 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쪽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 주재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뭐 사람, 음식, 그리고 또 혁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자산 운용사입니다. 1.1조 6천억 달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역사는 75년 정도 되겠습니다. 150여 개국의 저희 투자자가 있고요. 이게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바로 옆 건물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문가들은 저희가 150여 명을 전 세계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랭클린 템플턴은요, 크게 세 가지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는 이 공간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저희 회사 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요. 아까 그 기조 강연에서 들은 것처럼 저희 토큰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큰화된 MMF도 저희가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온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공공 블록체인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를 저희가 4불 정도가 이쪽에 이제 저희가 UM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토큰 증권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채권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담보를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노드 운영을 하는 것, 또 노드를 검증하고 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그런 모든 노드들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모든 전문성을 사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초기 그 블록체인 벤처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ETF도 저희가 상품으로서 출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토큰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의 선진 사례를 어떻게 새로운 자산군에 적용하는가, 그걸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토큰 포트폴리오, 벤처 캐피탈, ETF와 같이 저희는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이 새로운 자산군,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확 잡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자산팀은요, 전담팀입니다. 저희 프랭클린 템플턴에서요. 이 팀은 저희 회장님께 바로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저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한 50여 명의 전문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블록체인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저처럼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이티브 한 전문가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지도자들, 프로토콜 쪽, 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프로토콜 팀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ETF 이제 승인이 있었는데 이게 업계에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제1월 10일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받아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요, 규제 당국에서 바로 이런 비트코인을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이러한 형태의 자산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자산군의 민주화입니다. 이제는요, 가상자산,
그러니까 그 크립토에 대한 익스포저를 ETF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 주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안에 가져야 됩니다. 16자리 비밀번호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여기에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되나 뭐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당국에서 승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산에 대한 신뢰를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자산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결과가 어떨까요? 이제까지 있었던 ETF 과르던 기록이 다 깨졌습니다. 출시되고 3일 내에요. 그 거래 볼륨이 100억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500여 개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합쳐가지고 뭐 저 금액이 4억 5천만 불밖에 안 됐고, 제일 잘한 ETF가 4,500만 불뿐입니다. 근데 ETF 콤플렉스는요, 첫날에 뭐 10억 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ETF 중에 2개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산이 10억 불 되는 데인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됐던 ETF가 바로 비트코인 ETF가 되겠습니다. 1위가 됐고 2위가 됐던 거.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선물 그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물 그 비트코인 ETF는요, 첫날 12개 ETF가 승인이 돼가지고 허락이 돼서 바로 이제 상장이 됐었습니다. 앞에도 기조 강연자분께서도 보여주셨던 그래프인데요. 5월 20일 날 보면은요, ETF 콤플렉스가요, 그 신유입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0억 불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누적 유입. 이것이 바로 뭐 아웃플로, 그러니까 그 뭐 GBTC 등을 통해 가지고 환매된 금액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요, 기관 뭐 자산운용사라면 그다음 AUM에 1억 불 이상이다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13F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누가 ETF를 이제 매수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개인들만 매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뭐 900여 개 넘는 기관들이 벌써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저 90개가 넘었습니다. 참.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이제 금이었는데요. 금이 이제 90개였는데 이제 이 비트코인은 900개가 넘는 기관들이 ETF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헤지 펀드 쪽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스 브리지는요, 보스턴 기반에 있는 헤지 펀드로서요. 여기 프린스턴하고 예일 재단을 위해서 자산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타워 같은 경우는요, 등록 투자 운영 기관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바로 요것입니다. 바로 위스콘신 그 퇴직연금 기관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이런 자산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1사분기에 이미 이 위스콘신 연기금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실사를 철저히 하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실사를 해서 매수를 하면 다른 기관에서 따라서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ETF를 이제 매수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떠한 가치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 조사팀에서, 연구팀에서요, 프로토콜도 보고 토큰도 보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생성되는지, 그 가치가 토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크레딧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이런 새로운 자산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프로토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무기명 자산으로서 이거 어떤 비국가적인 무기명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이 어떤 수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거시 경제 환경을 보면은요, 지금 국가들이 지금 유통량, 이 돈의 유통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 기존 통화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이라든지 자본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금보다 더 좋은 것이 비트코인인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해지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투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런 뭐 분산 원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때문에 아까 크리스 덱슨이 얘기하는 웹3가 가능해지고, 또 저희 프랭클린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 경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저희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를 의미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뭐 지배적인 위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프로토콜 경제의 일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해서 콜 옵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베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그 지수하고 비트코인하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ETF만 승인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만 소유하더라도요, 크립토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학적인 부분이죠. 크립토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94%가 연령대가 18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의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점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을 곧 차지하게 될 텐데, 이 젊은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구 연령대에서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여기서 부각이 되는데, 비트코인은요, 자산군으로서요, 지난 10년 중에 7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봤을 땐 11년 중에서 8년 동안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서 그 수익률을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운사이드를 보면 좀 더 변동성이 심하긴 하죠. 그렇지만 다른 새로이 등장한 자산군을 보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 변동성과 관련된 뭐 그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자산군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들어가면 더 다각화가 된다는 그런 다각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뭐 60, 40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비트코인이 익스포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0%, 1%, 3%, 5에서 10% 정도의 이제 비트코인의 익스포저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 추가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물론 조금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산군하고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샤프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위험 조정 비율이라든지 저희가 모델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봤더니 샤프 비율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함으로써 높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바이사이드에서 대체 투자를 주로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라이빗 크레딧 쪽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산군, 어떤 테크놀로지가 됐던 다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저희 팀 쪽에서는 어떤 이 자산군의 개별 리스크는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보는 그 자산군의 그 프로토콜의 리스크는 어떤지, 그런 리스크가 어떻게 저감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조금 과대 포장이 됐는지 뭐 등등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경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그 새로운 비트코인의 공급이 그러니까 4년마다 반감이 되죠. 여러분도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100년이 지나야지만 뭐 2천만 비트코인이 이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수입이 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 조사팀이다 보니까 여러 밸류에이션 기법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DCF, 이제 뭐 할인된 현금 흐름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이시죠? 저희 회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 달성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이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군에서 사용했던 테크닉을요, 이 새로운 자산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게 두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뭐 메카프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또한 이 크립토 에코노믹 네트워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메인에 보신 거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이 1990년대 테크 주식과 같아질 것인가? 저희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크립토의 채택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채택률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립토 채택률이 오히려 인터넷 채택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겹쳐서 보면은 그 왼쪽 그래프입니다. 크립토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과거는 좋았고, 그리고 뭐 이제 수익률도 뭐 지금 시나리오 돌려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규모가 이제 2조 6천억 달러인데 다른 자산군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비트코인하고 디지털 자산은요,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그 공급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비트코인 발행 수가 지금 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4월 달에요. 그런데 ETF가 승인이 되었죠. 비트코인 현물 그 ETF가요. 이것이 이제 투자들에게 새로운 자산군,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전체 자산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수요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시 경제를 보면은 지금 GDP 대비 전 세계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죠. 또한 또 인구학적인 문제 때문에 GDP 성장이 더뎌지고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을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죠. 또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전망은 매우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웹3 그리고 이 프로토콜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항상 만나가지고 저희가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